안녕하세요. 원RM 트레이닝의 이영석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질문해주신 호흡법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.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호흡은 총 두 가지예요. 두 가지 호흡법이 있고요. 첫 번째 호흡 같은 경우에는 고중량 웨이트 트레이닝, 스쿼트, 데드리프트, 클린 앤 저크, 스네치 등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호흡법이고요. 두 번째 호흡법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무게를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예를 들어 캐틀벨 스윙 호흡법이 될 수 있겠네요. 이 두 가지 호흡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. 이 호흡법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호흡이 왜 중요한지, 그리고 이 호흡을 통해 만들어낸 복압이 우리 코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이 코어 몸통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지와 하지를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해요. 때문에 어떤 커다란 출력을 만들어냈을 때 이 커다란 출력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, 제가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두 가지 물통을 준비했어요. 이 물통을 저희 몸통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. 라임, 물통, 몸통. 아무튼 하나는 복압이 잘 차있는 몸통이고요. 하나는 복압이 차있지 않은 공기가 빠져있는 물통이에요. 이렇게 두 가지 상태가 있고요. 예를 들어 백스쿼트 그리고 데드리프트를 수행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그때 무거운 무게의 하중이 저희 몸에 걸렸을 때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는지 볼게요. 복압이 차있지 않은 몸통의 경우에는 무거운 하중이 걸렸을 때 이렇게 몸통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버립니다. 하지만 이렇게 복압이 잘 차있는 몸통 같은 경우에는 하중을 굉장히 잘 버텨주죠. 때문에 호흡을 통해 만들어낸 복압을 잘 사용하신다면은 훨씬 더 큰 출력을 내실 수 있고 부상으로부터 훨씬 더 많이 멀어지실 수 있으세요.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호흡법, 어떻게 호흡을 해야 되는지에서 설명을 드릴게요. 첫 번째, 고중량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호흡법. 우선 이 고중량 호흡법을 함에 있어서 복식 호흡을 약간 좀 하실 수 있어야 돼요. 왜냐면은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야지만 공간이 더 좁아지고 더 큰 이 코어 근육을 꽉 조였을 때, 우리 몸속에 있는 천연 복대를 꽉 조였을 때 훨씬 더 큰 압력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. 복식 호흡과 복식 호흡을 하지 않았을 때 차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렇게 가슴이 들리는 호흡, 그리고 두 번째는 복식 호흡을 했을 때 배에 손을 얹고 배가 부풀어 오르도록 호흡을 해주시면 돼요. 이렇게 복식 호흡을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방금 한 것처럼 배 위에 손을 얹고 배가 나오게끔 호흡을 하시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배로 숨을 들이마신 상태에서 이 복근이 아니라 코어를 꽉 조여주셔야 돼요. 복근이 아닙니다. 코어예요. 코어를 꽉 조여주셔야 돼요. 복근을 꽉 조이는 게 아니라 코어를 꽉 조여주셔야 돼요. 이 코어를 꽉 조일 때는 약간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가셔서 큰일을 본다고 생각을 할게요. 화장실에 가셔서 큰일을 본다고 생각하시면은 코어 전체에 힘을 주기가 훨씬 더 용이해집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식 호흡을 통해서 호흡을 들이마시고 코어를 전체적으로 화장실에 가서 큰일을 본다고 생각하면서 꽉 조여주시는 거예요. 보이시죠? 이때 지금 내가 복압이 잘 차이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찔러보는 거예요. 보여드릴게요. 힘을 주고 있지 않을 때, 복압을 채우지 않았을 때 옆구리가 쑥쑥 들어가죠. 그리고 복압을 채웠을 때 보이시나요? 손가락이 안 들어가는 게 옆구리에. 제가 아까 복근을 수축하는 게 아니라 코어를 꽉 조여준다고 말을 했죠. 많은 분들이 흔히 실수를 하는 게 바디빌딩의 앱도미널 다이처럼 이렇게 복직근만을 꽉 조여요. 조여서 나 지금 굉장히 복압을 잘 유지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보이시죠? 배에는 힘이 들어갔지만 옆구리에는 전혀 복압이 차있지 않아요.
다시 복압이 잘 찬 상태에서는 배로 호흡을 들이마시고 화장실에 가서 큰일을 본다고 생각한 것처럼 배를 꽉 조여서 호흡을 했을 때는 이렇게 사방에서 손가락으로 찔러도 손가락이 잘 들어가지 않게끔 우리 코어가 굉장히 단단한 상태가 됩니다. 그리고 이 호흡을 들이마시는 정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은 약 80% 정도, 약 80% 정도만 호흡을 들여마신 상태에서 코어를 꽉 조여주시면 되는데요.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은,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. 호흡을 더 많이 들여마시고 코어를 꽉 조여야 더 큰 압력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, 제가 봉지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약간 바람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꽉 조여주면 굉장히 빵빵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, 반대로 호흡을 100% 들이마신 상태에서 압력을 주게 되면은 빵! 터져버리겠죠, 봉지가. 물론 저희 몸은 봉지가 아니기 때문에 터지진 않아요. 하지만 호흡을 100% 들이마신 상태에서 코어를 꽉 조이게 되면, 다시 한 번 더, 호흡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. 이 호흡을 참기가 100%를 들이마신 상태에서 꽉 조이는 거기 때문에 이 호흡을 참지 못하고 터져 나와버리게 됩니다. 호흡이. 그렇기 때문에 100%가 아니라 약 80% 정도 호흡을 들이마신 상태에서,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장실에 가서 큰일을 본다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코어 전체를 꽉 조여주셔야 돼요. 이렇게 옆구리에 손가락을 찔러보시면서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게, 보이시죠? 이렇게 호흡과 복압을 사용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두 번째, 이번에는 두 번째 호흡법으로 넘어가 볼게요. 두 번째 호흡법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캐틀벨 스윙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호흡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. 제가 먼저 캐틀벨 스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보셨나요? 힘들어. 방금 호흡을 할 때, 내려갈 때는 방금 제가 사용했던 호흡처럼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배, 코어의 압력을 사용해서 복압을 만들었고요. 올라올 때, 백스윙 이후에 올라올 때는 호흡을 굉장히 격하게 뱉었어요. 호흡을 굉장히 격하게 뱉었는데, 이 캐틀벨 스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연속된 동작이잖아요. 추 운동이고 굉장히 연속된 동작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중량 백스쿼트를 하듯이 호흡을 따로따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그렇기 때문에 올라올 때는 굉장히 격하게 호흡을 뱉어서 자연스럽게 복압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건데요.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 배를, 옆구리, 그리고 복부를 찌른 상태에서 호흡을 격하게 한번 뱉어보세요. 그럼 자연스럽게 배에 힘이 들어가시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. 호흡을 격하게 뱉는 것뿐만 아니라 소리를 지르셔도 돼요. 가볍게. 짧고 강하게 소리를 지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코어 부위의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복압의 압력을 만드시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을 할 때는 앞에서 사용했던 호흡처럼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순간적으로 압력을 꽉 채워주시고,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스윙을 무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호흡을 굉장히 강력하게 뱉어내면서 자연스럽게 복부의 근육들, 코어 근육들이 많이 개입을 하고 자연스럽게 복압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. 이 정도 설명드렸으면은 저 나름대로는 여러분들에게 호흡법을 어렵지 않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것 같네요. 이 영상이 호흡에 대해서,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, 웨이트 트레이닝을 함에 있어서 호흡법에 궁금증을 갖고 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지금까지 원활한 트레이닝의 이용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